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13% 강세 중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만 원을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자, 10만 원이라는 그 가격대, 그쵸? 보통 그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라운드 피겨 값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뒷자리가 0, 0으로 끝나는 자리에서는 뭔가 가격대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래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선반영을 어떻게 받는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를 내가 뭐 매수해서 따라가겠다, 여기서 사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하면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죠?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계속해서 깜빡거리죠? 그쵸? 이건 실제 HTS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는 1694번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이미지 파일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제 인증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간을 보면 1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됐죠? 올해부터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다 찼어요. 인원을 다 찼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사실상 2달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이 100% 정도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수익을 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수익을 제가 오픈한 이유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뭐 종목 하나 잡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매매를 하길래 그리고 어떤 반도체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자, 그리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여기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0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덕산테코피아가 오늘 상한가 부근에 있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지난주에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그쵸? 3번 매수를 했고 한 번 매도한 결과 그쵸? 요날 2월 20일 날 4%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근데 그 뒤 이후에 그쵸?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왔는데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놀고 있다.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때요? 시장가 매수 덕산테코피아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3월 4일 에이테크놀로지, 인텍플러스, 제우스 이렇게 세 종목 진행됐고 시장가 매수 장시작 전 모두 다 동일하죠. 자, 내용 봅니다. AD테크.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오늘도 매수를 해서 5% 정도 지금 강세 구간에 있고요. 제가 이날 매도를 했죠. 근데 그때 11% 수익을 보고 나왔다. 팔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상황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매매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뭐 밑에 인텍플러스나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종목을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선반영과 신고가 구간이고 이런 종목입니다. 네페스 아크 어때요? 2월 달에 중순에 공략해서 상한가 한 방 먹고 매도했을 때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32%. 그쵸? 무슨 종목? 신고가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신고가 돌파 매도했을 때 그쵸?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죠? 21% 수익. 그쵸? 굳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뭐 HLB 같은 경우에 매수해서 그쵸? 지금까지도 상승하고 1월 달에 매매가 종료된 결과를 보면 신고가 만들고 조정 그리고 다시 확인 매수한 결과 어때요? 31.9% 모두 2주일이 걸리지 않은 구간 내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내가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다 모셔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10억을 벌어야 된다. 그쵸? 하시는 분들은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세요. 뭐 제가 전화를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확인해보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를 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미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고 관련된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해야 됩니다. 그쵸?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이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한미반도체에서 만듭니다. 아시죠? HBM, TC 본딩 장비예요. 그쵸? 이 본딩이라는 게 말 그대로 패키징 장비예요. 근데 완성돼 있는 그 메모리를 적층을 쌓아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비트수가 늘어나요. 비트수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길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원래는 이 정도까지 고사양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AI 서버를 통제하는데, 그렇죠? 처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그래요. 지금 실제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좋은가요? 안 좋습니다. 실적 볼게요. 이거 진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보면 340억, 그쵸? 34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난 목요일자 기준에서 8조 2천억, 오늘 15%또 올랐기 때문에 9조대로 올라섰죠. 자, 근데 그 전 22년도 실적은 1,100억, 21년도 실적은 1,200억. 뭐예요? 역성장하고 있다. 근데 주가는 폭발하고 있다. 확정이 난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고르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실적 외적인 다른 부분을 뭐라 그랬죠? 뭘 만드냐 그랬죠? 뭘 만드냐 그러면서 어디에다 납품한다 그랬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어디다 납품해요? 엔비디아, AMD, 기타 등등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은 80% 물량을 흡수하고 있죠. HBM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AI 서버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엔비디아, AMD 이런 쪽에서 직접 사나요? 아니죠. 중간 단계를 거치죠.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살려면 이게 살아야 되고 이게 살려면 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엔비디아, 그렇죠? 그러면 순서가 정해지죠. 이게 살고 이게 살고 이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살아서 밑으로 파생돼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게 이런 종목들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보여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거를 정말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두 번 먹고 빠지고. 자, 이런 거 시그네틱스 같은 거 어때요? 매수하고 매도했을 때 5% 수익 먹고 나오죠. 이것도 뭐예요? 아시잖아요.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한들 우리가 공학도도 아니고, 물론 영상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주식해서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공학적인 무언가의 지식을 우리가 안다고 한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최단 기간 안에 효율을 높여서 돈을 뽑아내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페스 아크, 이게 HBM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왜? AI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음 버전의 AI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뉴로모픽. 단순히 반도체 장비 뭐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돌고,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가격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세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죠? 1월 달에 20% 수익 보고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네페스아크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도 어때요? 30% 수익 보고 나왔죠. 이거 다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덕산테코 어떻습니까? 매수 오늘 상한가 근처 지금 36% 7%대 수익 중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다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선 뭐가 돼야 돼요? 한미반도체가 강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언제까지 강할까? 잘 들으세요. 실적이 확실한 개선세를 보일 때까지 강하다. 최소한 요 정도는 넘어야 된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즉 선반영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좋으면 뭐가 돼요? 벌써 가격이 올라와 있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아까 전에 제가 매매했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여기 10억 만들기 방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덕산테코피아 같은 거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덕산테코피아 어때요? 4% 수익을 이날 냈잖아요. 2월 20일 날. 근데 떨어지니까 또 사잖아요. 왜? 신고가 구간. 지지받을 거야? 그거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당연히 공략할 수밖에 없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연휴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막 튀기 시작하고 AMD가 뒤따라서 뒤에서 밀어주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 샀구나. 그쵸? 연휴를 아주 편하게 보냈다고요. 근데 오늘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증시 올랐으니까 내 종목 올랐겠지. 근데 내가 반도체가 없으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한미반도체를 못 샀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범위가 좁아집니다. 왜? 선반영 받으니까. 이 선반영에 대한 구조는 당연히 가장 큰 쪽에서 시세가 유지되는지, 그쵸? 앞에서 끌고 가는지 뒤에서 밀고 가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종목 타점까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내용 당연히 소통방에서 진행합니다. 왜? 타점은 지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어디 이하로 매수하세요, 이건 되게 잘못된 소리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 그랬더니 어디 이하로 매수하라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떨어질 때 파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수익이 이렇게 나요. 덕산테코피아 만약에 내일 10% 빠지잖아요. 저는 25%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일 10%더 올라가고 10% 빠지잖아요. 그럼 전 35% 수익 보고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페스 아크 같은 거 보시자고요. 떨어질 때 그냥 팔잖아요.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HLB 같은 종목 보자고요. 제가 매수했죠. 근데 이날 매도했죠. 31% 수익 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싸게 샀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매매를 이어가자. 그랬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인원은 다 찼지만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연락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지금 1,500분이 넘게 계셔가지고 제가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일단 제가 상황 봐서 연락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격 뭐예요? 수익 내는 가격. 언제 동안? 기간 2주.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못 시키면 그건 매매를 잘 못한 겁니다. 아니, 주식하는데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못 시키면 내가 손절을 하든 뭘 하든 결단을 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물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어떻게 가격을 잡고 기간대를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무료로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가는 가격을 먼저 반영시킨다. 뭐를? 앞으로 좋아질 부분, 즉 실적에 대한 부분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가격을 먼저 반영시키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이 시장 주도주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강세를 보인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